주역이란 이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뭔지 알아? 하면 뭐 사주팔자 같이 점 보는 거 그런 거 아냐? 라는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역은 단순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 나 돈 좀 벌어? 이런 점을 보는데 이용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변화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라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 줄 요약하면 변화의 법칙, 변화의 확률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 언젠가 비가 오고 비가 내리면 반드시 다시 맑은 날이 와요. 계절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주역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음양의 조화, 이런 말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거 맞아요. 그럼 음과 양의 조화, 음은 뭐고 양은 뭘까요? 음은 어둠, 부드러움, 여성적 에너지, 양은 밝음, 강함, 남성적 에너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낮과 밤, 해와 달, 여름과 겨울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있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잖아요. 하나의 세트처럼요. 세상이 크게 바로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성질의 에너지의 조화로 흘러간다고 주역은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온 김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알면 주역의 전체 개념을 전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고 주역 개념의 간단한 이해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역에서는 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앞서 설명한 이 세상의 변화의 원리를 설명해요. 괴는 총 64가지가 있는데 각 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 곧 비가 올 것 같네. 같은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럼 우리는 비를 쫄딱 맞고 젖을 필요 없이 미리 우산을 준비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각각의 괴가 변화, 그리고 변화의 조짐을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역의 가르침의 정리. 모든 것은 변한다. 따라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이고 그 원리를 설명해 줄게 하는 가르침이 주역인 것이죠. 시험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건 변화하니까요. 슬픈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슬픈 일의 영원한 고정이 아니고 반드시 변화하는 게 원리니까요. 주역의 지혜를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컨텐츠는 주역의 눈이라는 한국주역학회 회장님이 쓰신 책에서 주역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게요. 지금부터는 화면 보실 필요 없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세상살이에서 참 어려운 일로 꼽히는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직장 생활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것도 매일 보아야 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이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보아야 하는 괴로움이라 하겠는가. 그래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는 부서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바꾸는 식으로 출구를 모색할 수도 있지만 친구, 더군다나 가족관계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보다 큰 관계의 문제가 있으니 나와 나의 관계이다.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기가 쉽다. 또 일상에서 곁의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인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원만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이다. 또 내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오롯이 남들의 평가에 기댄다는 데 있다.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많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을 성공하고 좋은 조건의 상대와 결혼도 한다.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높은 관직을 욕망하기도 한다. 그러면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명문대 진학도 못하고 높은 연봉도 못 받고
평생 높은 자리 근처도 못 가보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설령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친아로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그런 조건이 사라진다면 내게는 무엇이 남는가? 남들이 피상적으로 규정하는 내가 정말 나인가? 나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평생 나를 위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돌아보면 십수년 이루어진 교육 과정 동안 나는 나를 탐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이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지금 나는 나와의 관계가 편안한가? 매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내가 반갑고 좋아야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눈을 뜨기 싫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루의 시간이 두렵기만 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지나가는 화살은 그냥 지나치게 두자. 굳이 주워가며 내 가슴에 꽂히게 하지는 말자. 세상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영혼은 없다. 자신이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자신을 따스하게 품을 필요가 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나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는 자각도 괜찮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은가. 과실을 잘 보충하면 허물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이 주는 위로와 희망이다.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다. 그리스 신전에 쓰여 있던 이 글귀는 본래는 인간에게 너의 분수를 알고 설치지 말라는 신의 경고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자기 자신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전환하였다. 나 자신을 공부하라는 이 충고는 동서를 넘어 인류 스승들의 공통된 외침이다. 나와 나의 관계 정립이란 몸과 마음 모두에 걸친 일이다. 나는 정서적으로도 나를 아껴줘야 하지만 나의 몸도 아껴줘야 한다. 폭식, 폭음, 폭언, 폭행은 모두 금해야 할 일이다. 쉽게 분노를 폭발하는 일도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하는 일이다. 주역의 괴 중에는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다, 성냄을 증개하며 욕심을 막는다 라는 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맹목적 금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중요한 방법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도 건강하게 먹고 마음을 편안히 해서 때를 준비해야 한다. 나와 나의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그 건강한 관계는 나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사회, 역사, 자연, 운명, 미래, 우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관점에서 나는 원자적, 단자적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이 오묘하게 얽혀서 내가 태어났다. 전생에서의 발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설명법도 있기는 하지만 누구도 삶의 조건과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도 마찬가지다. 다만 내 부모의 부모가 또 그 부모가 없었더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창하지만 지구가 없었더라면, 우주가 없었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닌다. 물론 의식적 성찰을 거쳐 동아시아인으로서,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어찌되었건 나는 주변과 관계없이 단독적인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 이웃 사회와 인류, 지구와 우주로 확장되는 공간 속에 내 존재의 좌표가 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며 이웃이 있고 인류가 있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뭇 생명이 다 들어있다. 내 안에는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다. 나는 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공적 존재이기도 하다. 공적 존재이기도 한 나를 멋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때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사람과의 좋은 관계, 세상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이다. 내가 나를 잘 기르려 마음 먹는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나에게 발산하는 긍정의 마음은 주변에 감흥을 일으킨다. 주역에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구한다라고 했다. 또 군자가 방 안에서 하는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한다 라고도 했다. 나의 중심이 잘 서 있다면 전혀 외롭지 않다. 공자 말씀에도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고 했다. 내가 나를 잘 세우고 잘 가꾸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이다.